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더 좋은 곳을 합격하게 되어서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더 좋은 곳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회사명 혹시 공개 가능하신가요? 네, 히타치 시스템스에 네, 내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개로 이번에 넘어가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제가 따로 질문하기보다는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그 선고 과정을 한번 그냥 스토리를 쭉 들려주셔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히타치 시스템스 이외에도 사실 큰 일본의 니케이 오테 기교에 많이 넣었어요. 예를 들면 NTT라던가 뭐 후지필름, 뭐 히타치 안에서도 뭐 히타치 솔루션즈도 있고 뭐 히타치 제작소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뭐 영업도 있고 커스텀스 액세스도 있고, 지금 제가 메인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많은 이제 큰 대기업에도 다 넣었는데, 다 이제 NTT 뭐 후지필름, 히타치 뭐 다 떨어졌는데, 히타치 시스템스에서 조달본부라는 신규 제품의 이제 기획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또 서류를 합격을 했더라고요. 근데 서류를 합격하면서 연락 같이 온 게, 지금 조달 1부에 서류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1차 합격을 했는데 조달 2부에서도 같이 선고를 진행하고 싶다. 그래서 같은 날에 면접관이 2명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냐고 저한테 양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도 아유, 모수여가 늘어나면 좋죠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받았죠. 네네. 이제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면접 날짜를 잡았는데, 면접 날짜를 잡으니까 성격 테스트, 인성 검사 같은 형태로 웹 테스트를 보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웹 테스트 몇 개 보긴 했었어요. 뭐 SCSK 같은 경우에는 SPI 형태로 뭐 정말 지능 검사라던가 사고력 검사 위주로 그렇게 나왔고, 뭐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많이 쳤었는데, 히타치 같은 경우에는 신박한 검사였어요. 예를 들면 카와이 이누또 네코 미따라 콤마를 찍고 그다음에 빈칸이에요. 그래서 그 총 7가지의 이제 선택 항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2가지를 골라주세요가 그거였거든요. 뭐 일종의 약간 상황이랑 성격의 검사?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와이 이누또 네코 미따라 1번 고로시타이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적으면 당연히 안 될 거잖아요. 뭐 2번 샤신오 토리타이, 3번 이에니 모치카에리타이,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다 답이 돼. 그러니까 죽이고 싶다면 얘는 다 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히타치 시스템스의 기업 분석을 하면서 어떤 형태의 이 사람들이 인재상을 원하느냐를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물론 제 성격과 맞춰서, 그리고 히타치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맞춰서 2가지를 골라라고 했었을 때, 하나는 히타치 거, 하나는 제 성격, 이런 식으로 제가 체크해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 전략적이셨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면접장을 도착을 했어요. 특이한 게 히타치 같은 경우에는 1차를 대면 면접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사키에 있는 히타치 본사까지 제가 갔어요. 제가 처음 이제 대면 면접이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긴장을 하겠어요. 집에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뭐 키워드를 띄워놓고 한다라던가 어느 정도 좀 컨닝까지는 아니더라도 참고를 하면서 제가 답을 할 수가 있는데, 대면 면접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 머릿속에 그걸 다 외워가지고 가야 하니까 정말 긴장을 해서 들어가기 5분 전까지 핸드폰으로 달달달 외우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면접관 하는 담당인 오셔가지고 저를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면접실로 가는데 정말 대기업답게 한 1분을 넘게 걸어갔어요. 뱅글뱅글 이렇게 들어갔더니, 원래 이렇게 똑똑똑 3번 녹화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미 문 활짝 열어놓고 도서 이러면서 이제 다들 저를 마치 이게 뭐 입사한 사람 마냥, 입사해서 온보딩 하러 온 사람 마냥 되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는 방금 첫 번째 대면 면접이니까 빨리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외운 걸 빨리 말하고 싶은데, 갑자기 노트북을 컴퓨터 연결을 하시더니 회사 소개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회사 소개를 30분을 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 부서에 몇 명이 있고 어떤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제가 빨리 말을 하고 싶은데 이제 다 까먹어 하는 거죠.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서야 저한테 제가 준비해왔던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답변을 하고 진행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히타치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짜리를 벌어왔고 어떤 일을 해왔고 얼마나 대단한 제품을 수주해왔고 그거에 관심 있기보다는 정말 팀메이트와 잘 지낼 수 있는지, 히타치 시스템즈만의 그런 복잡한 절차와 스크리닝 프로세스, 뭐 대기업만의 그런 여러 가지 루틴화된 업무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집중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군대에서 행정병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행정병 하다 보면 이제 공무원들이랑 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군대 자체가 공무원 조직이니까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면접관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불안이나 그런 부분에서 해소시켜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추후에 이제 뭐 이미 내정을 받으셨으니까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뭔가 확 끌리는 포인트가 있었겠죠? 아마 기업에서도. 지금 제가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내정받은 부서를 채용을 언제부터 냈냐면, 듀다에서 보면 언제부터 냈는지 나오지
했잖아요. 네네. 게시일이 7월 30일부터 냈더라고요. 근데 아. 뭐 3개월이 지나도록 채용을 못했고 오, 필터 자체가 되게 강하네요. 필터 자체를 되게 강하게 보기 때문에 음. 서류에서 7, 80% 이상 매치되지 않으면 굳이 1차 면접을 부르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서 뭐 3배수를 뽑고 1차에서 2배수를 뽑고 뭐 최종에서 1.5배수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네네. 하는데 히타치 포함해서 큰 대기업들 뭐 제가 떨어졌던 후지츠라던가 NTT라던가 그런 데를 포함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제가 비벼본다, 제가 지원해 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서류에서 다 떨어지는 거 보면 일본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꽤 서류 자체를 엄격하게 필터 보기 때문에 서류만 통과해도 거의 뭐 거의 뭐 가족처럼 그렇게 대해줬으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도 되게 신기한 게 숫자 이런 거보다 진짜 인재상이네요, 정말로. 네. 네. 제가 나이가 이제 얼마 전에 32살이 됐는데 뭐 면접 볼 때는 31살이긴 했었죠. 그러니까 뭐 히타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1살이면 이제 주임 담당해서 네. 주임이 되냐 마냐 정도 되는 레벨이었으니까 아직까지 젊은 축에 속하는 인재였고 속구생력도 물론 원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30년 이상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니까 인재상을 보고 이렇게 채용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전형은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다음날 1차 면접을 보고 나서 다음날 바로 1차 합격했다고 최종으로 오라고 텐쇼크 에이전트 통해서 연락을 받았고요. 다른 데도 뭐 선고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히타치라는 그룹이라던가 업무 내용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혹자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회사들과 동시에 선고 일정 잡아서 같이 뭐 비교하면서 저울질을 하면서 정해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그냥 바로 제일 가까운 날짜로 잡아서 일주일 후에 최종 면접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고 바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죠. 네, 최종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면접이 실무자 부장 레벨이었다고 하면 2차 최종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사부장의 본부장 레벨이 나와서 그래서 그래도 한 5,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나왔고 2차 면접도 마찬가지로 업무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히타치의 이 카르차, 히타치만의 이런 스크리닝 프로세스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게 히타치의 평균 연령이 38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38살이신 분은 없대요. 그러니까 50대 이상이시거나 55세 이상이시거나 30대 미만이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들어오면 중간 역할로서 잘 이 부분을 젊은 친구들도 케어하면서 팀을 하나로 잘 만들어서 드라이브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 말씀을 하셔서 현직에서도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런 에피소드도 들려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해소시켜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뭔가 진짜 허리가 필요했다라는 느낌이 좀, 좀 느껴지는데 그럼 그것도 좀 궁금해요. 1차 때랑 2차 때 면접이 좀 질문이 좀 많이 달랐나요? 아니면 거의 비슷한 결로 갔나요? 1차 면접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분이 회사 소개였고 네. 나머지 30분 중에 20분이 업무적인 질문이고 나머지 10분은 인사적인 질문이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1차 때는 정말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내용의 한 3분의 1도 대답을 안 했던 정도로 빨리 끝났던 것 같고요. 네. 2차 같은 경우에는 1차 내용보다 더 심화돼서 1차는 에피소드만 물어봤다면 2차 같은 경우는 그 에피소드에서 어떤 과제가 있었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솔루션과 리설트까지 같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히타치 만약에 준비하신 분이 있다면 그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본인이 제안을 해서 어떻게 해결까지 했는지 그 결과까지 확실히 준비해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질문이 막 바뀐다는 느낌보다는 좀 단계가 넘어가니까 푸카보리하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뭔가 신조리랑 다르면서도 아직도 비슷한 느낌. 비슷한 느낌이 그런 들었습니다.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저희 뭐 시그니처 질문까지는 아닌데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냥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직무들을 경험해 오셨고 그리고 업계들도 계속 바꿔 오셨는데 가장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에게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에 대한 키워드 하나랑 강점의 키워드 하나를 좀 꼽아주시고 그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은 좀 치환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다 중요한데요.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되긴 하지만 챌린지 세이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새로운 거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손을 들고 자기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보통 위에 사장님이 지시를 하거나 지시를 한다고 할 때도 꼭 누군가 같이 책임질 만한 사람을 2명, 3명 끌어들여서 시작을 해요. 일본 사람은 혼자가 자기가 드라이브해서 본인이 하겠습니다,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사실 드물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본인이 혼자서 그거를 드라이브 해 나갈 수 있고 본인이 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그다음에 혹시 인정 못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캐리어를 업할
할 때 본인의 순수한 실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물론 컬처라던가 여러 가지 승인 절차도 필요하겠지만 그 허용 범위 안에서는 많은 챌린지 정신을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강점도 하나 뽑아주시면. 강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챌린지랑 같은 맥락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적극성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제품을 하나 런칭하고 고객한테 판다라고 했었을 때 한 번 제안하고 끝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고 뭐 부가 자료까지 같이 보낸다라던가 팔로우 메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보낸다라던가 어떻게 보면 모든 업무 하나하나 한 번 보내고 끝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이게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꼭 이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서 모든 업무에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되게 보기 드문 경험을 하셨잖아요. 되게 재미있는 경험 하셨는데 이번 전직에 좀 전체 프로세스를 겪으면서 좀 느끼신 점이라든지 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걱정도 많고, 그 다음에 크게 제가 도전 정신이라든가 향상심이 많은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만정적이고 추구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전직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을 하거나 보수라든가 저의 능력이 업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혹시 다른 회사 갔는데 파워하러 당하면 어떡하나, 적응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텐쇼크 에이전트를 제가 2명을 썼는데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게 일단은 붙고 나서 그건 걱정해도 된다. 넣기 전에는 조금이라도 본인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다 응모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면 다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본인이 정한 스트라이크 존에. 저기 뭐 머리 위로 오거나 땅바닥에 박히는 공은 그냥 보내시고 오징어 게임처럼 뭐 삼진아웃 당하면 죽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봤었을 때 본인이 정한 그 회사 레벨이라던가 업무 내용에 어느 정도 맞다 싶으면 그냥 다 한번 휘둘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많이 넣어보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했을 때 35개 정도 제가 넣었거든요. 35개 넣어가지고 이제 14개가 합격을 해서 14개로 이제 시작을 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텐쇼크 에이전트가 일부러 저한테 경각심을 주려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지원한 외국인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1년에 걸쳐서 텐쇼크 활동을 해가지고 200살을 썼는데 겨우 한 개를 붙어가지고 텐쇼크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도 보통 70살을 쓰면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가 1차 면접 서류를 통과를 하고 그 다음 뭐 1차 면접에서 뭐 10몇 개, 2차 면접에서 뭐 5개 정도, 그 다음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뭐 어쨌든 3개사 내정을 받아서 3개에서 골라간다. 근데 외국인은 그게 아니니까 200개 정도 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제가 정말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대로 빵빵 다 쳤는데 이게 다 아웃이 안 되고 어떻게든 뭐 1루타든 2루타든 다 쳐가지고 이제 10몇 개가 14개가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에이전트도 되게 놀라워하시면서 더 이상 자기가 큐징을 안 보낼 테니까 일단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위주로 열심히 해봅시다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진짜 와닿네요. 저도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삼진아웃 없는 게임인 거네요, 결국. 네, 삼진아웃 없습니다. 네. 진짜 들어오는 족족 쳐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방금 외국인 그 다른 지원자분 사례도 되게 놀라운 게, 근데 저도 매번 늘상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내정 하나만 받으면 끝나는 게임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는 거에 너무 좀 마음 쓰지 말고 맞아요. 그냥 네. 나를 뽑아줄 나와 맞을 어딘가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가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제 앞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약간 감동이었어요. 그러면은 저희 뭐 되게 오늘 재미있고 좀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진행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요즘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제 현지에서 신졸 취업하시고 좀 희망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고 텐쇼크도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좀 이런 분들에게 민준님이 한번 팁이나 좀 조언을 마지막으로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기업 분석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 오픈워크라던가 뭐 기업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해서 어떤 문화인지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많이 참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했던 방법을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유튜브 채널 피보토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비즈니스 토크쇼라고 해서 그 회사의 임원이라던가 이제 뭐 대표를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채용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인재상을 원하고 어떤 사업을 주로 전개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뭐 인재상은 어떤 건지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답지가 면접의 답지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 회사 채용 설명회나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도 모든 회사가 다 챌린지 정신 중요하고 모든 회사가 다 평화롭고 다 모든 좋은 일만 다 적혀 있는데 어떤 거를 메인으로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참 알기가 어렵거든요. 엔트리시드 쓸 때도. 네.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피보토라던가 그런 대표가 나와서 하는 그런 유튜브 콘텐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기업 분석이라던가 면접 대책도 잘 세우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네. 사실 저 몰랐던 채널인데 아, 정말요? 예, 네. 저도 좀 참고해보고 싶을 만큼 너무 네. 좋은 채널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민주님 오늘 이렇게 좋은 일로 찾아뵙게 돼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렸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그리고 또 저희 채널에서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인터뷰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